네, 2024년 9급 통계직 공무원 시험 대비 통계형 모의고사 총 1회, 2회 각각 20문제씩 총 40문제 준비해 뒀으니까 자, 이거를 뭐 모의고사를 당연히 제가 낸 거기 때문에 시험에 당연히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 이거 갖고 막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슉 풀어보시고 아 내가 틀렸던 거 내가 몰랐던 것만 제 강의나 아니면은 뭐 통계학 개념서를 보시면서 아 요런 개념이 있었구나 하고 한 번 더 그냥 이해만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더 가까운 건 당연히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더 몇 번 반복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이거를 뭐 이 모의고사 요 교재를 뭐 시험 전날까지 막 공부하고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풀고 그냥 아 내가 몰랐던 개념 이거구나. 자, 요렇게만 이렇게 사용하는 데만 자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탐색적 자료 방법 중 1사분위수 Q1이죠. 그렇죠? 25%가 되는 값 자료에서 25%가 되는 값을 구할 수 없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인가? 되시죠? 몇 개인가? 뭐 이런 건 시험에 공무원 시험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좀 몇 개인가 이러면 어렵기 때문에 좀 한번 이렇게도 한번 내봤습니다. 시험 문제를. 자, 일단 기억, 줄기 그림. 줄기 그림 뭐죠? 10의 자릿수가 적혀 있고 2, 3, 4 뭐 이렇게 그다음에 1의 자릿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뭐 3, 4 이렇게 있으면 자료에 23, 24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줄기 그림 쫙 그려져 있으면은 내가 모든 자료가 뭐뭐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럼 거기서 이 자료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다 나열돼 있으면 거기서 25% 되는 값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자료의 값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중위수든 25분위수든 뭐 평균이든 분산이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 그림으로는 당연히 1사분위수 구할 수 있다. 되시죠? 문제는 물론 없는 방법의 개수니까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없는 건 X 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 그림 1사분위수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줄기 그림 왜냐면 모든 자료의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되시죠? 다음에 이제 니은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이 뭡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10, 20, 30, 40, 뭐 50 이렇게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까지 몇 명인지 뭐 3명, 20에서 30까지 뭐 5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죠. 되시죠? 그럼 요거는 내가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10에서 20까지 3명인 걸 알지. 요 3명이 뭐 11, 12, 17일 수도 있고, 그렇죠? 15, 15, 15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확히 이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사분위수도 구할 수가 없다고. 요 개수 다 이 개수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3개, 5개, 뭐 2개, 1개면은 총 개수가 몇 개인지는 내가 알잖아. 11개다. 뭐 이렇게 알잖아. 그래서 이, 이 1사분위수가 어느 계급 예를 들어 10에서 20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알 수는 있지만 근데 이 10에서 20 사이에서 정확히 1사분위수가 16.3이다. 뭐 이렇게 정확히 찾을 수는 없다. 히스토그램은 구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니은 히스토그램은 1사분위수를 구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상자 그림 박스 플랫이죠. 그죠? 박스 플랫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박스 플랫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1사분위수. 여기가 뭐야? 여기가 중앙값. 그다음 여기가 뭐야? 3사분위수. 그다음 여기가 뭐야? 최대값이잖아. 그쵸? 아예 이 상자 그림 자체에 뭐가 존재해? 1사분위수가 그려져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밑에 좌표에서 뭐 27 이렇게 돼 있으면 아 27이 1사분위수구나 하고 뭐 할 수 있어? 1사분위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상자 그림으로. 되시죠? 상자 그림으로는 뭘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분위수랑 최대 최소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없습니까? 평균 구할 수 없다고. 상자 그림으로. 또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 대충 한 이 정도 퍼져 있구나는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편차값, 정확한 평균값은 당연히 뭐에 구할 수가 없다고. 되시죠? 대신에 이 분위수들, 사분위수, 뭐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이런 것들은 다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누적도수 다각형. 누적도수 다각형이 뭐야? 아까랑 똑같이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뭐 이런 구간들이 있을 때 되시죠? 도수를 뭐 하는 거야? 누적하는 겁니다. 10에서 20까지가 만약에 3명이었어. 그럼 이렇게 3명 표시하고 20에서 30까지가 예를 들어 5명이 존재한다 쳐봐. 그럼 30까지는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8명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8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되시죠? 여기에 또 2명 있다. 그러면은 10에다가 이렇게 도수가 뭐야? 요 사람 수라는 겁니다. 이 계급에 속한 사람 수를 도수라고 해.
되시죠? 이 도수들을 누적해갖고 계속 더해가는 게 누적 도수입니다. 되시죠? 그럼 이 누적 도수를 여기다 뭐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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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만 이어갖고 요렇게 해서 그린 거를 요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그린 요 모양 있잖아. 그쵸? 요 모양 요 도형을 뭐라 그래? 누적 도수 다각형이라 합니다. 언제 배워?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그쵸? 당연히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잊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런 중학교 때 배운 이 누적도수 다각형도 뭐야? 이 자료를 표시하는 탐색적 자료 방법이기 때문에 통계학이라고. 되시죠? 요런 내가 옛날에 배웠지만 정말 이제 기억에 잊혀졌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뭐야? 도수에 그 도수에 몇 명이 있는지만 알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처럼. 그렇죠? 히스토그램을 그냥 누적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정확한 1사분위 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여기 구간에 정확한 1사분위 수가 뭐 17.3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1사분위 수를 정확히 구할 수 없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 2개 해서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히스토그램이나 누적 도수, 아무튼 도수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 계급에 몇 명이 있는지 아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대략적인 추세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이나 누적도수 다각형으로는 1사분위수를 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x, y, z가 있는데 y는 2분의 1 x 플러스 3, z는 x-1인 관계가 성립할 때 y와 z의 상관계수는 무엇이냐? 자, 이런 말이죠. correlation. 뭘 구하라는 소리야? y와 z를 구하래. 그럼 진짜 뭐 하면 돼? 대입하라고. 그렇죠? 2분의 1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이네. 되시죠? 자, 상관계수는 요 앞 뒤에 더하거나 빼져 있는 놈은 상관계수에 뭐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러면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어떻게 나가? 이거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요 앞으로 튀어 나가는데 이거에 곱한 거에 뭐만 부호만 앞으로 튀어 나간다. 되시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 생략된 거니까 둘이 곱하면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만 앞으로 튀어나가고 이제 나머지 문자들만 이렇게 안에 남게 됩니다. 되시죠? 자, 코릴레이션 XX. X랑 X는 자기 똑같은 놈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뭐 하겠어? 비례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XX는 상관계수가 몇이야? 1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Y와 Z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몇이야? 플러스 1이 된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다. 되시죠? 이렇게 뭐 Y와 Z 상관계수 구하라? 그럼 진짜 여기다 뭐 하면 돼? 진짜 대입하시고. 그쵸? 상관계수의 각종 그 성질들 있잖아. 그쵸?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얘네들이 곱한 거에 뭐가? 부호만 앞으로 튀어나간다. 되시죠? 요런 것만 잊지 않고 뭐 시험장에 가시면 뭐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f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분의 x래 0에서 2까지. 되시죠? 그래서 길이, 딜이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려볼까요? 뭐 그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자, x는 0에서 2까지만 함수값을 갖는데 어떻게 가죠? 2분의 x로 갖는다고. 그쵸? 0 대입하면 몇이야? 2분의 0이니까 0이잖아. 2 대입하면 몇이야?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확률값이. 되시죠? 그 다음에 2분의 x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0에서 2까지만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놈이었다고. x가. 되시죠? 자, 그럼 기억. x는 1일 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자,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으니까 x는 뭡니까?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되시죠?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구간에 대한 확률은 예를 들어 A에서 X가 B까지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하면 돼? A에서 B까지의 뭘 구하면 돼? 넓이로 구한다고. 그렇죠? 넓이가 확률이라고.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되시죠? 연속형 확률 변수는 무한기 있잖아. 0에서 2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수히 많다고. 0.1도 있고 뭐 루트 2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1.3344444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변수처럼 전체 개수분의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고. 되시죠? 연속형 확률 변수는 무조건 구간의 확률만 구할 수 있고 그 구간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 넓이로만 구할 수가 있다고. x축과 이 확률 밀도 함수와의 둘러싸인 부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내가 구하고 싶어 A에서 B까지 그럼 요 넓이를 구하면 이게 확률이 된다고. 되시죠? 자, 이게 확률이 되기 때문에 구간으로만 넓이로만 구할 수 있는데 확률을 그럼 그 순간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 구할 수가 없다고.
되시죠? 딱 x가 1일 때, 자, 요 순간의 확률, 넓이가 없잖아, 그쵸? 이거는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뭐해? 넓이가 없다고. 그래서 이때의 확률 값은 몇이야? 0.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되시죠? 이게 바로 연속형과 이산형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형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눈에 1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0부터 2 사이에 1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0부터 2 사이에서 x가 나온다 그랬는데 1도 당연히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잖아. 1.00000이라는 이 정확한 이 자연수 값이. 되시죠? 근데 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 무한개라고. 그 중에서 1은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의 뭐야? 0이랑 가깝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되시죠? 요거는 좀 극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연속형 확률 변수는 딱 그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을 뭐 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0이다. 아무튼. 그렇죠?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이다. 언제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 구간일 때 넓이로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때만 값이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F2의 값은 뭐냐? F2는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진짜 2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2분의 2니까 몇이야?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되시죠? 요게 다른 거야. 자, x가 1이 나올 확률이랑 확률 밀도 함수에서 f1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다. 이건 1일 때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 값입니다. 그냥. 되시죠? 함수 값이고 요거는 뭐야? 확률이란 개념이고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확률의 개념은 뭐야? 무조건 넓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을 같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기억 니은 이렇게 된 건데 요게 둘이 다르다는 거를 일단 다르다는 인식을 다르다는 개념을 시험장에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니. 그쵸?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그려지잖아. 그쵸? 그럼 그게 아닐 때는 다 무슨 값이야? 0이겠죠. 그쵸?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쵸? 이 확률이 벌어질 밀도를 함수값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되시죠?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무슨 값?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일 수가 없잖아, 확률이. 예를 들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3부터 4까지 벌어질 확률이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함수값이 뭐면은 마이너스면 확률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도 어쨌든 확률을 갖고 만든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디귿도 맞다. 되시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도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x가 0보다 작고 x가 2보다 큰 경우에는 확률 값을 0으로 갖는다. 자, 이런 표시가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도 어쨌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렇죠? 같거나 크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도 당연히 x축 위에서만 x축이나 아예 0인 값이나 아니면 x축 위에서만 그려지게 됩니다.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리을 x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리을 x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평균은 뭐 해야 돼? 봐야 돼? 진짜 구해 봐야죠. 그렇죠? 적분해 봐야 돼. 인테그랄 x가 나올 수 있는 범위 어디? 0에서 2까지만 확률값이 나오잖아. 되시죠? 여기에다가 x, fx 한 다음에 dx. 자, 요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평균 x에다가 확률값 곱해서 다 더하세요. 요런 의미라고 통계학에서 평균. 되시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곱하기 fx가 몇이야 지금? 2분의 x dx를 하면 되고 얘는 2분의 x 제곱을 적분하는 거잖아. 그쵸? 공간이 없네. 자, 이쪽으로 할게요. 2분의 x 제곱을 적분하면 뭐야? 6분의 x 세제곱이 되겠네. 그쵸? 6분의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6이랑 약분되다 보니까 2분의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쵸? 거기에다 0이랑 2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2를 대입해. 그럼 뭐야? 6분의 8이고 0을 대입해. x에다. 그럼 몇이야? 0이잖아. 두 값을 빼주면 된다고. 6분의 8은 약분하면 몇이야? 3분의 4기 때문에 확률은 아니 평균은 3분의 2가 아니라 몇이야? 3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리을 틀렸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연속형 확률 변수 나오면 뭐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적분하는 거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쉬운 다항함수의 정말 일반적인 1차, 2차 함수의 적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당연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쉽게 쉽게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막 길게 길게 적혀 있는데 결론 뭐야? 시그마 제곱의 분산 분석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하는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은 몇식입니까? 되시죠?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누구야? 시그마 제곱이 뭐야? 오차항의 평균이잖아. 그쵸? 이 오차항의 평균이 아니죠. 오차항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쵸? 오차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MSE죠. 그쵸?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쵸? 이건 당연히 암기하고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MSE인가는 또 열심히 통계학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그쵸? 왜 MSE인가를 설명해 봐라. 오차항의 분산 불편 추정량이 왜 MSE인가는 안 나오잖아. 그쵸? 근데 오차항의 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MSE인 거는 알고 가야 된다고. 되시죠? 그럼 뭐 해야 돼? 분산 분석표 만들어 봐야죠. 그럼 인자가 A, B 두 개니까 A, B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 뭐가 있어? 오차항이 있고 총계가 있겠죠. 그쵸?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교호작용은 없고 되시죠? 그냥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럼 SS 자유도 MS 그 다음에 맞아 F값 뭐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 보니까 유의성 검정을 위한 F값이 인자 A는 4 F값이 4래 얘가. 그쵸? B는 6이래. 되시죠? 그 다음에 총 제곱합을 구해봤더니 몇이 나왔어? 32가 나왔대. 총 제곱합이 여기잖아. 그쵸? 여기가 32가 나왔을 때 MSE는 몇이냐? 요런 문제죠. 결론은 뭐 해야 돼? 이 분산 분석표 빈칸 열심히 채워봐라. 요런 말이죠. 그 다음에 MSE는 여기가 MSE잖아. 되시죠? 자, 그래서 요 MSE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뭐 해야 돼? 빈칸들을 열심히 모아다 보면 채우다 보면은 MSE가 몇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의 MSA는 몇이었을까? 당연히 4MSE였겠죠. 그렇죠? 4MSE니까 MSE랑 약분해갖고 이 F값이 4가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얘는 6MSE였을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유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유도를 보니까 여기 AI가 인자 A잖아. 그쵸? 여기 BJ인 부분이 뭐야? 인자 B잖아. 그래서 I는 1, 2, 3까지 있으니까 인자 A는 분류가 그룹이 몇 개야? 3개 그룹이고 그다음에 J는 1, 2, 3, 4까지 있는 거 보니까 B는 그룹이 몇 개야? 4개인 놈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다 활용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는 자유도 같은 거 파악할 때 써먹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되시죠? 그럼 자유도는 그룹 수 빼기 1이니까 A는 총 3개 그룹이 있으니까 1 빼면 몇이야? 2. 얘는 3이겠죠. 자유도가. 되시죠? 자, 그럼 오차항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오차항의 자유도는 인자 A의 어디였을까? 여기다 씁니다. 오차항의 자유도는 인자 A의 자유도 곱하기 인자 B의 자유도로 구한다. 되시죠? 그래서 둘이 2, 3 곱하면 몇이야? 6이 될 거야. 그래서 오차항의 자유도는 6이란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SS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SS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값을 2로 나눴더니 4MSE가 나온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값은 몇이야? 8MSE가 되겠네. 그래야지 2로 나눠야지 4MSE가 나오니까 얘는 18MSE 거고. 그쵸? 그래야지 3으로 나눠야지 6MSE가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6MSE겠죠. 그래야지 6으로 나눴을 때 MSE만 나와야 되니까 6MSE일 거 아니야. 되시죠? 그래서 요 줄을 이제 다 찾아냈고 요 줄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SSA, SSB, SSE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SST가 나와야죠. 되시죠? 8 더하기 18하면 26이고 26이 6 더하면 32잖아. 그래서 32MSE가 나와야 된다고. 되시죠? 얘는 뭐야? SSA 더하기 SSB 더하기 SSE고 얘가 뭐야? SST잖아. 이렇게 다 더한 값이 SST가 나와야 된다고. 되시죠? 그럼 MSE는 몇이야? 1이었겠네. 그렇죠? 32 곱하기 1 해야지 32가 나오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이렇게 돼 있는 줄 글을 뭘로 바꿔야 돼? 분산 분석표로 바꿔줘야 된다고. 되시죠? 이렇게 돼 있는 줄글을 분산 분석표로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는 값들은 다 적어주시고 내가 이제 구하려는 값만 뭐 미지수로 이렇게 x로 놓고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쫙쫙 잘 읽으면서 이런 32, 요 1, 2, 3, 1, 2, 3, 4라는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 자유도랑 SST를 채워주시고 나머지 빈칸들은 곱하기 나누기 관계로 돼 있으니까 잘 빈칸 채워주시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산분석표 채우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빠르게 이거는 그냥 빨리 풀면 됩니다. 지금 푸는데 오래 걸렸는데 빨리만 풀면 정말 1분 안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로 할 때 인구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되시죠? 전체 인구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음성이 나올 확률은 되시죠? 자, 그럼 요 상황을 한번 표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안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코로나 걸린 사람은 양성이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음성이야.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로 양성 나오는 사람이 있고 키트로 음성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잘 나온 거잖아. 양성인데 키트 양성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또 요 경우도 음성인데 키트 음성 나오면 잘 나오는 경우잖아. 되시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는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키트가 100%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되시죠? 자, 일단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여기 표 값을 채워주면은 인구 중에 20%는 양성이래. 그럼 양성 20명 있는 거고 음성인 사람 몇 명? 80명 있다고. 자, 이런 퍼센트 같은 거 그냥 빼버리고 그냥 써도 된다고. 되시죠? 자, 키트에서 음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 확률이 70%래. 되시죠? 키트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키트에서 음성인 사람, 이 80명 중에 70%는 음성이라고 판단한대. 그럼 87에 뭐? 56은 음성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몇 명? 20 몇 명이야 이것이. 24명은 음성인데도 키트가 양성이라고 판단한다는 거네. 되시죠? 자, 다음에 양성인 사람을 양성 그대로 정말 잘 판단할 확률이 80%래. 양성인 사람들 20명 있는데 그중에 28에 16, 16명은 제대로 판단하고 나머지 뭐 4명은 잘못 음성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랬을 때 전체 인구, 이게 전체 인구잖아. 전체 인구 100이잖아. 그쵸? 양성, 음성 다 합치면 전체 인구잖아. 그쵸? 그래서 100명이 이렇게 있을 때 이 100명 중에서 이 사람이 키트가 음성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전체 인구는 100명이고 이 중에 음성인 거니까 음성은 총 지금 몇 명이야? 60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60 약분하면 몇이야? 20으로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네. 정답 몇 번? 2번이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자, 문제가 뭐처럼 생겼어? 마치 조건부 확률처럼 생겼다고. 조건부 확률도 물론 제가 쉽게 푸는 법을 알려드렸죠. 만약 양성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히트가 양성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양성인 사람들 요 숫자 갖다 적어주시고 이게 분모가 되고 그 중에서 진짜 키트 양성 나온 사람들 얘를 분자에다 적어서 풀면 된다고. 그렇죠?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돼 있어? 확률은 분모분의 분자가 돼 있다고. 되시죠? 그럼 요 분모분은 뭐야? 요 뭐뭐 할 때까지 전 부분이 분모고 요 뒷부분에 진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분자에다 적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조건부 확률은 요 중에서 분모가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일부분만 줄여서 만드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괜히 이름을 어렵게 만든 거죠. 그냥 분모가 딴 걸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요 문제는 뭔가 지금까지 풀던 조건부 확률처럼 생겼지만 분모 자체가 뭐야? 전체 인구라며. 그쵸? 그럼 그냥 이 전체가 그냥 분모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중에서 진짜 키트 음성 나온 이 사건이 벌어지는 부분, 요 부분을 뭐 하면 돼? 분자에다가 적어주시면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공식으로 풀지 마시고 확률이란 건 분모분의 분자고 분모는 뭐뭐일 때 있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경우가 분모고 뭐뭐일 확률은 하고 이 뒤에 적혀 있는 부분을 어디? 분자에 적어서 푼다. 자, 이런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을 잊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